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자기 자랑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은 뒷담화 할 거리 찾으려고 관심 보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준 사람, 속상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젊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좋게 들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인정이 독이 되고 그 관계들이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이웃들과는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라고 잔소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싱겁게 했더니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졌어요? 라고 또 불평해요. 저녁에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보고 공부 좀 해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며 면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라며 위축되고 누군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뭔가 사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집 앞에 화분을 그렇게 놔두세요? 빨래 넣을 때 물이 떨어져요라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갈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혼자 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짜게 끓이든 싱겁게 끓이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77세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매일이 평온해요. 갈등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둘째, 잠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뭘로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셋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계속 비난받고 무시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갈등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하게 느끼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게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며칠씩 아프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성의 없이 받으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온갖 자랑 이야기와 험담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죠. 혼자 살면 이런 관계적 피로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없어요. 82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누군가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혼자 되뇌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관계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감정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처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줄어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향상돼요. 억지로 만나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몇 명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감정 케어하느라 소진됐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관계의 피로감에 지쳐 있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적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이에 안 맞아 보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시선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손자들 앞에서는 멋진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할머니 상과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할머니는 왜 혼자 다닐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뭘 하든 혹시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3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어요. 전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냐는 소리 들을까봐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은 핑크도 입고 노랑도 입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늙었다고 평가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행동의 자유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구경해도 되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돼요. 왜 혼자야? 불쌍해 보인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겨요. 어떤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80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혼자 살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혼자 식사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전시회, 강연회. 어디든 내가 관심 있으면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혼자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어색하고 혼자 여행 갈 때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왜 그동안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노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한 명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를 갉아매고 있었죠. 각각의 관계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면 축하 인사해야 하고 누구 집 경조사면 참석해야 하고 누구 자식 결혼식이면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물론이고 시간, 돈,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더 피곤한 건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만날 수 없어서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친정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동창회나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누구가 올까? 또 무슨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살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망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걸 말이에요. 78세 장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몇 명만 남았는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선물 준비하고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이 없어지니까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 안 한 지 오래됐네. 이번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선물을 뭘 사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보다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관계들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또 복잡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관계, 깔끔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하다고 투덜댔던 관계들이 없어지고 나니 적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5번째 이유는 바로 60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학교 다닐 때는 규칙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내 욕구를 뒤로 미뤄왔잖아요.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유거든요. 시간의 자유부터 살펴볼까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 뜨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해? 누구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해? 이런 압박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할 때까지 잠들고 내 몸이 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마법 같다고 표현해요. 60년 동안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간의 자유도 놀라워요. 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이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놔도 되고 침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거실 한복판에 화분 100개를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길이 막힌다, 지저분하다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맘껏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떤가요?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메뉴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밤새 책을 읽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는 행복감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감정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프면 실컷 울어도 되고 기쁘면 혼자서라도 춤춰도 되고 화가 나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감정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맞춰줘야 해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존재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꿈들이 되살아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도 금세 사라져요. 몇 번 자유를 만끽해보고 나면 이게 진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1,200만 원입니다. 77세 유선옥 씨는 3개월간 자신을 챙겨주던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나눠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말동무가 되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억울해서 스스로를 탓해서 침묵합니다. 그 침묵 뒤엔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외로움을 파고들며 감정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텅 빈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 때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였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살고 있고 평소엔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버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작은 우연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이 남자는 유쾌하고 매너 있었으며 박 씨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는 며칠 뒤 전화로 이어졌고 한 달도 안 돼 거의 매일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걷는 사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삶이 따뜻해졌다고 느꼈고 남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만 믿으세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3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돼요. 다음 주면 무조건 갚을게요. 나를 믿는다면 도와줄 수 있죠? 박 씨는 그제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떠올리며 결국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년에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갑작스레 다가와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를 만들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해자의 심리적 빚을 교묘히 이용해 금전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박 씨는 거절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지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이해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그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도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인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위협은 거친 외부가 아니라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지키고 지갑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도움을 가장한 제안을 먼저 꺼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돕겠다고 하지만 속셈은 당신의 통장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규 씨는 74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로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 잠깐 주저앉은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다정한 말투에 의지하고 싶어졌고 두 사람은 병원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시작됐고 그녀는 종종 반찬을 해다주고 병원도 동행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문제는 2달쯤 지난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이 집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일러 폭발 사고도 많고 제가 아는 분이 리모델링을 싸게 해주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돈 더 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며칠 뒤 실제로 공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정규 씨는 의심했지만 이미 마음을 준 상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보증금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여자는 잠적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결정권을 슬그머니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는 나는 잘 모른다며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임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당신의 불편한 점을 콕 짚습니다. 오래된 집, 낡은 차, 불편한 몸, 느린 인터넷, 고지서를 보며 이건 바꿔야 해요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정작 그 해결 뒤에는 커미션, 소개비, 수수료, 사기 계약서가 숨어 있고 피해는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대부분 도와주는 말투로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어르신은 그냥 편히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정규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 있더라고. 나중에야 내가 당한 걸 알았지. 도움을 핑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에 자주 출입하며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며 신뢰를 쌓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당신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는 우월감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명분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지갑과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사소한 호의를 반복하며 정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큰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늘 곁에 머물며 말없이 작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당신의 일상 속 빈틈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틈이 가장 위험한 침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현숙 씨는 올해 7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12년째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은 타지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 스스로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아파트 단지를 하루 한 바퀴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벤치, 같은 나무 앞에서 햇볕을 쬐는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터 한 젊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지만 그 후로 마주칠 때마다 남자는 인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집 앞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친 그는 쓰레기 봉투를 대신 내려주겠다고 했고 그 후로 가끔 그녀의 집에 들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날이 흐린 날엔 우산을 씌워주었고 정기검진 결과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전등이 나간 상황에서 우연히 놀러왔던 그는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줘야죠라며 드라이버를 들고 천장을 향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이 고마웠고 속으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집에 들렀고 마치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3달이 지나 깨졌습니다. 어느 날 외출 후 돌아온 이 씨는 서랍 속에 넣어둔 비상금 12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치매 초기인가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오른 것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을 드나들던 그 남자.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그는 이미 노인 대상 절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노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합니다. 처음엔 절대 돈 얘기 안 해요. 대신 신뢰를 쌓고 생활 깊숙이 들어오죠. 이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반찬도 해줬어요. 전등 고쳐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는데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내가 바보였어요. 정은 반복된 친절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경계심은 잊으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 부드러운 말투, 작은 호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4번째 사람은 불쌍한 사연으로 연민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표정, 한숨 섞인 말투, 헝클어진 옷차림. 그 모든 게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그 연민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병선 씨는 80세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삶의 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시장만 다녀와도 숨이 차고 식사는 라면과 밥 말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살아요? 저도 이 근처인데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은 처음 봐요. 처음엔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고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폭력당하고 도망 나왔어요. 돈도 없고 애 하나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유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한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린 자식을 키우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애 밥값이 없어요. 아침도 못 먹이고 보냈어요. 제가 다시 갚을게요. 한 1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 씨는 망설이다가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은 일이야. 내 노후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아이 밥 한 끼 생긴 거면 됐지.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그 여자의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병원비, 전기요금 체납, 월세 보증금 문제, 매번 새롭고 안타까운 이유들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유 씨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 사이에 나간 돈이 9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 씨가 딸에게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체가 돼 있어? 이거 사기야. 당장 경찰에 가자. 그제야 유 씨는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며 70세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2명에게서 총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낸 인물이었습니다. 유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울 때 나도 울었는데 그 눈물이 다 거짓이었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동정심을 겨냥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은 낯선 이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노년기의 마음은 더욱 연약해지고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도와달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여는 순간 상대는 그 감정의 틈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사연과 더 큰 부탁이 당신 앞에 놓일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5번째 사람은 지속적으로 당신을 칭찬하고 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런 노인은 처음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으신지 감동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펴지고 괜히 하루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 심리적 포획을 위한 미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정순 씨는 77세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평생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자식들과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는 정도로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책 읽으시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어쩜 이렇게 멋지신가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고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출판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의 삶을 책으로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금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왔고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은 언변이 대단하세요. 감수성도 남다르시고요. 이런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책자로만이라도 출간해 보시죠. 인쇄도 나오고 출판 기념회도 열어드릴게요. 대신 인쇄비는 선생님 부담인데 총 280만 원입니다.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걸 세상에 남기자는 거죠. 결국 최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2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책은 나오지 않았고 출판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있었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칭찬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칭찬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긁어주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오랜 친구 같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감정을 낚시질하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칭찬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제한이 따라온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칭찬 뒤에 돈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누가 당신을 띄워주더라도 그 말이 지갑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여섯 번째 사람은 가족 같은 존재를 자처하며 사적으로 얽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들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당신을 위로하고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 뒤에 따라오는 건 돈, 부탁, 계약서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는 김영분 씨는 79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지 오래고 자식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종종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이 어느 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엄마 생각나게 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를 일찍 여의고 자랐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집까지 찾아와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김 씨는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고마운 아가씨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 딸 같았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던 집에 웃음소리가 생기고 외출도 함께하며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불안정해서요. 그런데 제가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3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나중엔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달됐고 그날 이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조금 바빠요. 다음 주에 봬요라는 말만 반복됐고 한 달이 지나자 전화는 꺼진 상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렇듯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가족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 같아서 그래요. 또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도 이런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필요하다, 보증이 필요하다, 당신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돈을 전제로 사랑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서적 유대를 쌓은 뒤 그 유대를 거래로 바꿉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가족관계가 느슨한 어르신들은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정리해주는 방, 명절에 전해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는 나이. 그 감정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스스로 자식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뒤에 자식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상처는 돈이 아니라 믿음의 배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족 같은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당신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스스로 돈을 건네게 만듭니다. 이걸 한번 허용하면 2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 결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위험은 그럴 리 없겠지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노년에 가난하다는 건 2번 죽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돈이 없을 때 인간의 자존감은 사라진다고 했고 장 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늙어서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궁핍한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하나씩 빼앗기는 고통입니다.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친구 모임은 피하게 되고 자식에게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노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삶의 숨통이 조여오는지 그 냉정한 6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식당 메뉴판에서 가장 싼 것만 찾게 될 때입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먹고 싶은 건 많지만 눈은 가장 먼저 숫자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입은 불고기를 당기는데 손은 김치찌개 7,000원에 멈춥니다. 단골 식당인데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줄이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삶입니다. 누구와의 식사에서도 스스로 가장 작아지고 남이 시키는 메뉴 앞에서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요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현실을 숨기기 위한 자기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돈 없는 삶은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자존심을 하나씩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고 계산이 두려워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장인환 씨는 과거엔 외식하는 걸 즐겼습니다. 자식들과 고깃집도 가고 친구들과 칼국수 한 그릇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 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이번엔 내가 한번 싸봐라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 계산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사면 이번 주 내내 라면으로 버텨야 하는데 결국 장 씨는 외식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점점 연락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함께 분식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돈가스가 먹고 싶었지만 3,000원 더 저렴한 떡볶이를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더 좋아. 손주는 웃으며 먹었지만 장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내 입맛 하나도 마음대로 못 챙기나. 그날 이후 그는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식비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존엄을 잃는 길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도 자리도 말도 피하게 됩니다. 더 작아지고 더 위축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인생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누구와 앉든 무엇을 먹든 당당히 고를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내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에 절대 빼앗겨선 안 될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병원비 걱정에 아픈 걸 참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압니다. 뻐근한 어깨, 저릿한 무릎, 쓰린 속과 답답한 가슴.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까지. 단순한 진찰 한 번이 통장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돈보다 몸을 덜 쓰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병은 깊어지고 고통은 길어집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야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병을 미루는 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당신의 몸이란 겁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비용과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6세 한영자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찜질로 버텼고 그 다음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주변 말에 검사비가 더 아파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진료받고 MRI라도 찍으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막막했던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텼고 결국 한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디스크 탈출증. 병원에서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걸, 지금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까워 참았던 통증은 몇백만 원짜리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한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내 몸의 경고조차 무시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늙어 병원비가 무서워 참는다는 건 당신의 고통이 사회적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아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병원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저 괜찮아 보인다고 여길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몸과 감정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부터 멀어지고 병원 문턱이 멀어지면 내 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증 앞에 무기력해지는 삶, 고통 앞에 침묵하는 삶. 그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은 생명이고 생명은 비용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늙어서 병보다 먼저 나를 조이는 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누군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입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죄책감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얼굴을 보고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움츠러드는 순간부터 돈 없는 노인의 삶은 가난보다 더한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용돈을 부탁하는 대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속으론 외롭고 서러워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아무 말 못합니다. 내가 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생겼다는 생각이 괜히 주눅 들게 만듭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책감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노인은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5세 김명자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고정연금 40만 원이 전부였고 한 달 병원비만 20만 원이 넘다 보니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과 현기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식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그는 차마 전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쓰러졌고 딸이 병원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나 같은 사람한테 돈 쓰는 게 부담될까봐 그 후로 그는 외출도 줄이고 식사도 한 끼로 줄이며 스스로를 자식들에게서 점점 지워가듯 살았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말도 줄고 표정도 굳고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자식과의 대화의 전부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식은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거리를 둡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마음 둘 곳이 사라지는 현실. 그 숨막힘은 외로움보다 더 깊고 침묵보다 더 아픕니다.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은 돈 없는 노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당신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당연한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대조차 죄책감이 되는 순간 노인의 삶은 더욱 작아지고 말죠.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조여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부터 말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위축된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전 이 정도면 돼요.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식사 자리에서, 모임에서, 병원 앞에서, 자식들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엔 진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눈치 주지 말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돈 없는 현실에서 나온 방어막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이 길어지고
뒤돌아설 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감춰지고 자존감은 줄어들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게 되죠. 결국 스스로 작아진 모습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최은자 씨는 자식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늘 난 이 반찬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싼 음식은 부담될까봐 식당 가자 하면 집밥이 좋아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생일에도 선물은커녕 내 생일은 안 챙겨도 되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으시니까 딱히 챙겨드릴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처럼 비쳤나? 내가 너무 참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많이 위축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 후 최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들과 외식할 땐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나누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는 말 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씩 꺼내자 자식들의 반응도 달라졌고 가족들 속에 있던 최 씨의 존재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그 말은 더 자주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는 말 못할 불편함, 계산을 먼저 따지는 습관,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내 감정의 크기가 숨어 있습니다. 늙어 돈이 없으면 말조차 진심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서글픈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줄이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당당히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괜찮아요라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줘요는 5번째는 각종 모임에 초대받고도 핑계를 대며 못 갈 때입니다. 예전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점심 모임이든 동창회든 경조사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수중에 현금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모임이 생겨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옷 걱정, 교통비, 식사비, 축의금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이번엔 그냥 빠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은 말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 나오는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락이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 건데 사람들은 마음이 떠난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고 그 현실이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모임 하나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란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돈이 없는 노년의 깊은 고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6세 김성대 씨는 과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월세 단칸 방에서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로부터 동문 모임 초청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았고 회비며 식사비, 차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은 훌쩍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날 병원 예약이 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느새 연락 명단에서도 사라졌고 모임 사진 속엔 익숙한 얼굴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모임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그냥 가진 게 없어서였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움보다 서러운 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내 사정이었어요. 이처럼 늙어서 돈이 없으면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안 나가는 건 죄책감이 됩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이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줄기마저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안 간다는 말 뒤에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는 모임 밖으로 밀려나고 세상과의 끈도 하나씩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당당함을 잃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나를 조여오는 현실입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나를 숨 조여오는 여섯 번째는 아프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젊었을 땐 병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있었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었고 회복할 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 돈이 없는 순간부터 병은 곧 인생의 종지부처럼 느껴집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치료보다 비용이고 간병보다 민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잣말처럼 되뇌게 됩니다. 이제 아프면 진짜 끝이다. 단순한 통증도 불안감으로 번지고 검진 결과 기다리는 동안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병명보다 무서운 건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입니다. 보험도 다 해지했고 자식에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고 통장 잔고는 몇만 원.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병은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자리 잡습니다.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 그냥 버티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게 돈 없는 노년에게 가장 조용하고 잔인하게 다가오는 숨막힘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보다 병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7세 임정애 씨는 몇 달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검사비와 약값이 걱정됐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병이 커질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다가 한밤중에 쓰러졌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우편 배달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명은 신부전. 조기 진단을 받았더라면 약물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원비가 부담돼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임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공포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이처럼 돈이 없으면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은 고통보다 더 깊게 들어와 마음을 누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오늘 밤에도 멀쩡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누가 무심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속으로 대뇌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라는 외침. 그 모든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공포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이 없으면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조여오며 단 한 번의 통증에도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공포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돈 없는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조임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가난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통은 고독보다 무력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가슴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 못하고 먹고 싶은 걸 외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늙어 돈이 없으면 삶 전체가 점점 조여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이 막히는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모두 풍요로운 노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될 정도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맞춰 살아오다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자유를 찾은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 놀라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챙길 건 사람보다 내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는 뻣뻣한데 문자 한 통이 울립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마음은 피곤한데 괜히 거절하면 사람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머리는 띵하고 발목은 시큰한데도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이죠. 그렇게 한 번씩 만나고 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챙기느라 내 몸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 희생이 당연했습니다. 자식 돌보고 배우자 기분 맞추고 친구들 부탁 하나라도 거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무리한 하루는 다음날 통증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누구 기분보다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74세 윤재분 씨는 과거엔 모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마을회관 회식,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매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일부러 스케줄을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심한 감기 몸살로 입원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푹 자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그냥 누울 수 있는 상태. 윤 씨는 퇴원 후 아예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던 몸이 한 달 만에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몸을 점검하는 살, 피곤하면 약속을 미루는 용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낮잠 자는 여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사람을 끊고 내 컨디션을 우선순위에 둔 덕분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하면서 속은 뒤틀리고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괜히 미소 지으며 고통을 참는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우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내 컨디션을 뺏기는 삶입니다. 약속 하나 지키려다 몸살로 끙끙 앓고 남 기분 맞추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낭비를 막아줍니다. 내 몸이 힘들면 그냥 누우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몸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조용해지고 조용해야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이 땡기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쉬고 싶은지 그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남 챙기느라 망가진 내 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사치는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날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꺼내도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게 되는 날. 평소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괜히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꾹 눌러야 했던 하루. 그러고 나면 남은 건 묘한 허탈감과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자괴감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애써 맞춰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이해도 하고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반복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나를 꺾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하정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지인을 통해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달랐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TV 소리, 식사 습관, 쓰레기 버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고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하 씨는 늘 자신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끝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식대로 해줘라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외롭기 싫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 며칠간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그때 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땐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구나. 결국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라 나를 매일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나아요. 우리는 자꾸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소중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닳고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내가 작아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늘려놓습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는 외롭지만 내 감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 속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라디오를 켜든 침묵 속에 있든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내 기준, 내 감정, 내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노년은 맞추며 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주느라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내게 좋은 걸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지갑이 덜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여유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잔고가 횡한 걸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썼지? 하며 깜짝 놀란 적.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별거 한 건 없는데 외식 몇 번, 선물 하나, 누가 오랜만에 보자 해서 낸 커피값, 갑자기 생긴 생일 축하 모임, 그게 다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무심코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낸 밥값, 분위기 맞추려 산 옷, 괜히 미안해서 꺼낸 지갑.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유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지출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겠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같은 마음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8세 조명희 씨는 과거 5개의 모임을 매주 돌며 지냈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 반창회, 종교 소모임, 봉사단체, 그리고 가족 모임까지 일주일 내내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외출 준비에 택시비, 밥값, 선물비까지 쓰다 보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 넘게 나가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늘 통장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일주일간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에 모임을 전부 빠지고 외출도 안 하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 안에 있던 걸로만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 한 주간의 지출이 평소의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 모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속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건강식품을 사고 좋아하던 책을 사읽으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줄이니까 돈도 남고 마음도 남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 먹고 자는데 필요한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남 눈치라는 항목이 지출 목록에서 사라지니 지갑이 오래 갑니다. 또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매일 세수하듯 쓰던 돈을 아껴 쓰게 되니 소소한 여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괜히 사두고 안 쓰는 물건, 어울리지 않는 옷, 형식적인 선물에 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몸에 필요한 물, 내 마음을 살리는 책, 그리고 적절한 휴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줄이니 지갑이 남고 그 여유가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은 바로 그 불필요한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단순해지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곧 지갑의 여유를,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은 돈은 이제 진짜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내 속 편한 대로 사니 스트레스가 없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하루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TV 소리 크다고 타박 듣고 밥상 메뉴 놓고 말꼬리 잡히고 뭐하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짜증 섞인 한숨 들으며 기분이 망가졌던 날.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써있는 그 불만 때문에 식사 내내 숨을 죽였던 적.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하는 자괴감 느껴보신 적 있죠? 노년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었을 땐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의식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3세 송현옥 씨는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 끝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만 송 씨는 오히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하던 시절엔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아침엔 눈 뜨는 대로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커피잔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편하네요. 아무도 나한테 기대 안 하니까요.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 감정,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이 꿀꿀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엔 그냥 이불 속에서 꼼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눈치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강제로 단절된 고립은 외로움을 부르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요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꾸만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을 차지하던 쓸데없는 걱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불편함이 섞여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런 긴장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불필요한 긴장을 깔끔히 없애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나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늙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병보다 무섭다는 말 실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속도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정신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하루. 그것이 곧 정신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쌓이면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처 없이 보호해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평온을 드리는 그 천문이 바로 혼자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번째 이유는 연락을 끊었더니 마음의 병도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매번 내가 먼저 하고 모임도 늘 내가 챙기고 약속 시간도 내가 맞추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듯한 무관심과 때로는 무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끊자니 미안하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주 연락 온다고 따뜻한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라는 환상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장정순 씨는 평소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인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자주 맡았고 모임을 주도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웃음을 줬지만 정작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장 씨는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까지 찾게 되었고 의사는 사람에게 너무 지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모두 나가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약속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하루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니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약속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방감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내 상처가 스스로 아물 시간을 주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만성 통증, 우울, 수면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사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낫습니다. 그 환경이란 관계를 줄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조용한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 안에 쌓인 불안과 분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감정은 점점 정돈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끊긴 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줄이고 혼자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해진 내 마음이 늙은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